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지수 자체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개별 종목세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작전이 또 유효하고 매매 시그널 어떻게 잡아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일까요? 코스피 2,36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도 조금 더 힘을 내어주는 모습인데 0.62% 정도 상승하면서 700선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늘 개장 상황 자세히 봐주시는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이청원 FA, 윤여민 FP, 그리고 유영아 과장님 모시고 함께 종목이 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장전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새해 초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개별 종목의 강세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장의 미증시처럼 혼조세를 연출했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코스피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68%, 거의 0.7% 가까운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46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전하자 관련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고도화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계획할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먼저 티라유텍 살펴보시죠.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공급망과 생산 관리, 그리고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티라유텍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관련주로 뽑히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2%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12,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MDS 테크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18% 넘게 주가를 키운 바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방송에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짚어드린 바 있는데 어제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거론되면서 18% 넘게 주가를 키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0원 내리면서 2,68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시를 전하면서 강세 보여줬던 다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나인테크입니다. 전장에서 6%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3,2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LG전자와 11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오늘장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주가를 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3,25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윤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이 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형제의 나라 UAE 방문을 통해서 원자력과 에너지 그리고 투자와 방위 상업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또 MOU 체결을 통해서 협력의 폭의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도 함께 대동될 예정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 인더스트리 함께 살펴보시죠.
전략 발전 설비 정비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어제는 무려 7% 넘게 주가를 키웠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5% 넘게 상승하면서 25,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디에프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줬는데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1,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어서 히림도 살펴보시죠. 건축 설계와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난주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거의 5% 가까이 주가를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2,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과 환경도 살펴보시죠. 환경 정화와 보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역시나 6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20% 넘게 주가를 띄웠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4.5%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1,39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세아텍도 살펴볼까요? 농업과 임업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 어제장에서는 14%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3,000원 선을 지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첫 국민 제안 토론 주제로 도서 정가제를 지정했습니다. 이 도서 할인폭을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 도서 정가제는 오는 11월 타당성 검토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도서 정가제가 과연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먼저 교육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죠. 아이비 기념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약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10원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가 MD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0.5% 내리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2,975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애주도 살펴보시죠.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1월 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1% 넘게 주가를 키웠는데 오늘장에서는 0.7% 가까이 빠지면서 4,3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정가제 관련주로 예스24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키우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5.77%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64% 밀리면서 5,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장에서 코스피는 440개가 넘는 종목이 주가를 키웠습니다. 최근 거듭해서 상승장이 연출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기분 좋은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삼성전자가 약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빠지면서 80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한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한편 삼성 반도체에서는 14년 만에 적자가 전망이 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 상승장 연출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가 파란불 켜면서 54,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 이 밖에 3개의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5% 상승하면서 87,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켜고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LG화학이 보합권에서 62만 9천 원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밖에 7위부터 10위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3% 가까이 주가를 키우면서 62만 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네이버도 2% 넘게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나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1% 넘는 상승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 넘게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월 1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출발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지수 선물은 상승, 국채 선물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하락으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1241원에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상황 바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개장 상황 자세히 살펴주시는 분이시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발 지수가 떴는데 코스피는 0.60%, 코스닥은 0.84%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좀 해주네요. 오늘 개장 상황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오늘 포인트는 미국 증시가 좀 봤을 때도 약간의 좀 개별 종목 중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미국 증시가 개별 종목 중심의 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좀 떨어질, 주가 떨어지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좀 많이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이슈나 금리 상승 같은 부분이 장 초반의 변동성을 좀 확대했죠. 하지만은 오히려 종목 중심으로 가서 주가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 장세가 그대로 좀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약간 순환의 장세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 화학 이런 어떤 실적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었던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관점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서비스업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미글로벌이 2.08%, 네이버가 2.07%, 그리고 한전산업이 1.96%,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1.95%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1.81%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네이버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죠. 실적 우려감에 대한 얘기가 좀 들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좀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광고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든 화학이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됐고 오히려 투자 심리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일반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보다도 더욱더 잘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장비 업종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DIC가 3.22%, 대창단조가 3.19%, 태화물산이 2.34%, 한국항공우주가 1.91%, SL이 1.8%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DI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얘기가 좀 좋게 나왔었죠. 미국 자회사인 이 데일 US를 통해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와주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약간의 좀 번외 얘기지만은 미국의 IRA 법이나
여러 가지 뭐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적인 환경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관련주도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또 전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진플라임이 3.91%, 한국주강이 2.86%, 한신기계가 1.87%, 두산에너빌리티가 1.83%, 그리고 세원ENC가 1.79%, 그리고 DI파워가 1.74%. 역시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어제 이어서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우간다 쪽에서의 어떤 협정도 그렇고, 계속 이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욱더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안에서도 이제 종목을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TA항공의 2.7%,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1.7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뭐 국내 공항 쪽 이용객 다시 이 어떤 1억 명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항공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어제도 보시다시피 뭐 중국의 이 비자 발급 중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변동성을 갖고 갈 만한 업종도 항공업체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보면은 코스닥 업종은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은데 가장 지금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기가레인이 지금 10.58%, TFE가 5.43%, 그리고 영우 DSP가 5%, 넥서스칩이 3.64%, 유진테크가 3.3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다날이 지금 7.88%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7일 연속. 어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속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현재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급등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C 미디어가 5.81%, 네오위즈홀딩스가 3.95%, 위메이드가 3.02%, 네오위즈가 2.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티라유텍이 13.66%, 디어유가 8.9%,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6.21%, 코닉 오토메이션이 4.5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전부 상승세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3%, LG에너솔루션이 0.21%, SK하이닉스 1.7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LG화학이 0.32%, 그리고 삼성에스대 2.12%, 현대차가 0.92%, 네이버가 3.1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어떤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어떤 골고루 좀 상승세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좀 시장을 코스피 시장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1위부터 23위까지 봤을 때도 전부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6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LNF가 1.87%, 카카오 게임즈가 1.1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즌이 0.89% 하락하는 걸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는
전부 뭐 1위부터 40위까지 기업들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뭐 상승폭이 뭐 3%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좋아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렸듯이 집중해야 되는 게 오늘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되게 자세하게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1% 넘게까지 현재 힘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시장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요. 어떤 포인트대로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CPI라고 하는 이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다행스럽게 그전까지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올해 첫 번째 옵션 만기인데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행사 가격 310,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장 6거래 정도 만에 170배나 오릅니다. 그만큼 시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강했고 수급적으로도 괜찮았고 내일 옵션 만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CPI 지수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밀리겠지만 CPI 지수가 또 좋게 나오면 말 그대로 랠리는 그때부터 쭉 펼쳐질 겁니다. 반도체 업종의 흐름도 좋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없다. 오로지 딱 하나. CPI만 지금 보면 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상승률이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없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하거나 금리 수준을 약간은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니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오늘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다 좋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만 약 보합권인데 그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으니 오늘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또 남겨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또 수급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지금 오전쯤 기사가 좀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 중동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을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님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절반은 긍정적으로 절반은 의심을 해보죠. 반은 긍정, 반은 의심.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원전, 방산인데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다행스럽게 지난해 연말쯤에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물꼬를 트인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원전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앞으로 수주 소식이 조금씩 더 들려오는 가운데 실적은 나아질 거라고 봐요. 다만 방산은 제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가 방산주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1조가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예로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2022년 3분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가 그거니까 우선 이 네 가지 기업이 모두 2021년 대비 매출액은 다 늡니다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 감소합니다. 기타 다른 기업들은 다 올라가요. 그러면 분기 대 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2022년 3분기 때의 영업이익은 어땠는가? 2021년 3분기 대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많이 튑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75%가 올라가고 한국항공우주는 대략 900%, 현대로템은 300%나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와, 실적이 다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혹시나 단기성 매출은 아니었을까? 이번 정부가 지난해 대략 3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폴란드 관련해서 무기 판매, 그게 기사화가 나왔던 게 딱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이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적에 기재하는데 그게 지난 3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3분기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가 일회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UAM 관련된 기업들 말고 몇몇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세이즈 외교를 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적 개선세가 대단히 크게 나오거나 지금 보였던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가급적 이번 4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당 종목들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유는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2021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분명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방산 쪽에서의 비중도 기타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현대로템은 27%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대략 75%, LIG 넥스원은 98.9%,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1% 정도. 가급적이면 방산주 중에서는 LIG 넥스원을 조금 더 보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은 잘 가고 있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 제 개인적으로는 매출 원가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봐요.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당이라고 하죠. 설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해외로부터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 가공 처리한 후 기업에게 넘기는 B2B 기업입니다. 참고로 음식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는 식료품의 제조와 두 번째가 음료인데 식료품의 제조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하는 것과 축산과 같은 식품 가공업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소재업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비슷한 기업으로는 CJ, 제2제당, 삼양사와 같은 기업. 이 세 가지 기업이 사실상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섭력을 분명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48%, 그리고 축산 유통이 대략 28.5%. 이 두 가지가 상당 부분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매출 원가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비용과 공장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인건비, 그게 판관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 원가가 올 3개월 기준으로,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2022년 3분기까지 대략 90.1%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게 영업이익률이 소폭 떨어지는 흐름은 보였지만 매출액 자체는 지난 3분기 때 이미 그 이전의 3분기를 넘어선 거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만 더 나온다면 그래도 매출액 자체의 흐름은 좋을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대비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낮아졌다라는 것. 반면 제품의 판매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까지의 실적 그리고 올 한 해의 흐름 토대로 조금 더 나은 주가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대한제당 괜찮을 것 같고요. CJ, 제2제당이나 삼양사도 여러분들이 함께 다 보시는 것 결코 나쁜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초 주가 흐름은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만큼 2,67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대략 3,2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 방산주와 원전주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반은 좋고 반은 의심을 가지고 가자. 근데 이런 장 속에서 보면 더욱더 좋을 만한 종목 대한제당. 네,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현재 대한제당 0.9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이청원 FA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는 원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었는데 일단 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 네. 현재 뭐 원달러 환율 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시장도 봐주시고 계시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볼까요? 확실히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시장이 좀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 매물을 좀 소화하고 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1,240원까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외국인 전 시장에서 상당히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선물에서 지금 계약이 지금 한 580계약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의 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잡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이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살짝 좀 쉬어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섹터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가 좀 이제 멀리서 좀 들려오는 상황, 물론 이제 빅딜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컨퍼런스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에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 짚어봐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07억 원어치 정도, 코스닥에서는 75억 원어치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역시나 들어와 주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앞서서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제약 바이오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보는 게 시장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IT 섹터가 일단은 좀 시장을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8% 정도, SK하이닉스는 지금 1.6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다시 9만 원대를 좀 복귀하려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SK하이닉스 자체가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좀 대형 IT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런 좀 메모리 쪽으로 보긴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세 개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좀 치킨 게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많았었죠. 우리는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 결국 이제 압도적인 어떤 경쟁률을 토대로 치킨 게임을 하게 된다면 2위, 3위 업체가 좀 시장에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시장이 그렇게 됐을 때 좀 업황에 올라왔을 때는 결국 승자 독식에 의해서 삼성전자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어떤 그러한 좀 우려감으로 해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주가와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특히 이제 8만 원대 지금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7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거의 밑에서 지금 20% 이상 올라온 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점이라는 점, 전 삼성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대형 반도체가 좀 버텨주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350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00선을 넘어서 704선에 대한 부분을 좀 탐색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IT를 좀 두고서 특히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2차 전지의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과대 낙폭에 대한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 따라서 좀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지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녹아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포드 양하고도 SK온하고 좀 어떻게 보면 협상 결렬된 것이 다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양극재 쪽에 대한 어떤 좀 제가 볼 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을 좀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LNF를 좀 중심으로 한 반등세도 좀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IT랑 2차 전지가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이 좀 안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오늘 좀 쭉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감이 계속 강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될까요?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좀 이제 따라가는 매매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CPI 지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또 분명히 이제 이 한미 금리 역전에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아봐야 3.7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6%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 분명히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시장이 눌릴 때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측면에서 봤을 때 눌림을 좀 이용하는 매매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도 시장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33%, 코스닥은 1.22%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수급별로 종목을 자세하게 좀 살펴봐주고 계시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도 핫했던 섹터였던 이제 AI, 로봇 쪽, 좀 계속해서 저는 개인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AI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그동안 이제 그 챗 GPT에 관련주로, 호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 마인드랩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구글이, $100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2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과거에 MS와도 또 협업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해서 이제 가장 좀, 밀접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그 과거 상장했던 시기를 본다면, 지금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또 소화한다면 또 위로 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 원대였지만 구체적인 AI 챗봇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낮은 유통 주식수를 또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 이대주주인 SK텔레콤과의 시너지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였는데 사실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후속 종목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마인드랩,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 두 종목으로 좀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버행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들 투자자가 공모가 아래에서 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인드랩은 3만 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모멘텀 타고 있는 지금이 조금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제 처음으로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 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파운드리 IP 파트너사고, 또 TSMC와 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 당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하단인 15,000원을 크게 하회한 10,000원에 상장을 했고요. 사실 어제 올라가지고 오늘은 9,000원 좀 위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모가 10,000원 정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일부 매출 인식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부진했는데 이번에 AI 챗봇 모멘텀으로 좀 주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빅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AI에 최적화된 CPU가 필요한데요. NPU가 필요한데 동사가 NPU 설계를 지원하는 IP를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어제는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중동 모멘텀이 있었죠.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공식화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좀 순방에 한국전력이 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원전 설계 기업인 한전기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도 제가 중동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방산과 원전 쪽이 주력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올해 신성장 4.0에서 해외 수출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이 방산과 원전이기 때문에 두 섹터의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원전 관련주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BHI가 또 수급에 들어오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용 보일러인 HRSG 수주가 전사 매출 상승을 지금 견인하는 중입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요. 4천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이 3천억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인 4천억 정도만 한다고 해도 올해 30% 가까운 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본다면 21년도 수주가 5,800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 2,300억으로 수주가 감소되면서 주가가 눌렸었는데 올해 아마 5천억 이상 수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4년 예정인 신한울 원전 스케줄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완전히 진행이 된다면 올해는 6천억까지의 수주 규모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원전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어제 동행 기업으로 발표가 됐던 히림입니다. 변동성은 꽤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히림도 그 한국과 UAE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뭐 뉴스 세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늘도 7%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전과 방산의 전략적 수출 확대가 포인트가 될 텐데 둘 다 수주 산업이고요. 계약 규모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관련주들의 계속해서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뭐 여전히 핫했죠. 로봇 쪽인데요. 로봇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또 계속해서 협동 로봇 쪽으로 좀 관심이 좀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만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제우스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로봇 사업부가 있는데 이 사업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677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3분기 누적 매출액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제우스의 산업용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제외한 관절 구동 모터,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그 로봇용 주요 부품들을 대부분 내재화했기 때문에 뭐 감속기 이외에 내재화한 것은 사실 이제 영업이익의 ASP의 상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화장품 기업과 또 사출 기업 쪽으로 이미 협동 로봇에 대한 수주를 확보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화장품이나 사출 기업의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산업용 로봇 쪽으로의 확대, 그다음에 그 가시화된 실적까지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아직 좀 많이 안 오른 쪽으로는 뭐 협동 로봇의 1위인 두산인데요. 두산이 어제 6개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두산 아시겠지만 뭐 수소, 원전, 뭐 드론, 로봇, 물류 자동화 이 모든 미래 산업이 집약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그룹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모멘텀이 좀 중첩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했고 또 계속해서 작년부터 두산을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에서 어떤 수주 발표가 있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작년 연말쯤에 매도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HFR 정도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고 어제도 실제로 그 수급 쪽으로 계속 그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요. 버라이즌의 일단 내년도 캐펙스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사모펀드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손절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CFD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또 손절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센티로 인한 과매도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 버라이즌의 캐펙스 투자 감소는 좀 잘 뜯어봐야 되는 것이 이 HFR이 맡고 있는 C밴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이기 때문에 HFR의 향후 추가적인 수주는 여전히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시장의 오해로 인한 하락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연간 1,000억 원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해로 인한 급락으로 인해서 시총은 4천억 원 초반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하락을 좀 기회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하락이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닌 센티로 인한 이슈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커진 기회의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장중 전략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